제가 편식하는 아이들을 부모님한테 항상 말씀드리는 게 아이들한테 야 이거 몸에 좋으니까 잘 먹어 이렇게 강요하지 말고 그게 되게 중요해요. 맞아. 안녕하세요. 산소형제TV의 미니아빠 신이아빠입니다. 저희가 최근에 심혈을 기울여서 시작하고 있는 새로운 시리즈가 있습니다. 바로 편식 이야기인데요. 네. 편식 이야기 첫 이야기는 실제로 진정한 편식은 많지 않다. 맞아요.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부모님들이 봤을 때는 편식인 것 같지만 실제로 편식인 경우는 거의 없다. 맞아요. 그리고 근데 진짜 편식이 있다면은 영양 결핍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보충을 잘 해줘야 된다. 그런 내용이었었죠. 네, 그래서 오늘은 정말 편식이 있는 아이들 중에서 고기를 안 먹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고기를 안 먹을 수 있나요? 고기 안 먹는 것 때문에 저희는 이해가 안 되지만 실제로 고생하는 아이들이 많더라고요. 맞아요. 고기 안 먹어서 너무 애가 작은 것 같다, 창백하다 이런 얘기 하시는 네. 분들이 많아서 오늘 고기는 왜 먹어야 되고 고기를 안 먹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안 먹는 아이들은 어떤 거를 보충해주고 어떻게 해주면 좋을지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근데 형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고기는 진짜 어른이나 좀 큰 아이들 같은 경우 다 좋아하잖아요. 다 좋아하죠. 근데 소화가 잘 안 돼서 못 드시는 분 아니면은 채식하시는 분들 이런 거 빼고는 고기는 거의 다 좋아하는 것 같은데 아이들 중에도 진짜 안 먹는 애들은 입에도 안 되는 애들이 있다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특히 고기 먹는 것 때문에 많이 고민하시는 아이 때가 이유식 하실 때 그때 이 고기 때문에 고생하시는 경우가 많고 유아식 할 때도 고기 안 먹는 그런 아이들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네. 근데 고기가 굉장히 중요한 식재료잖아요. 저희가 식품구성 자전거에서 봤듯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고 네. 그리고 고기에는 굉장히 유용한 영양분들이 많은데 이건 상식적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어요. 맞아요. 주로 우리가 이제 고기를 먹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단백질 섭취, 네. 그다음에 철분 섭취 이렇게 있죠. 그리고 비타민 B군들도 충분히 있고 단백질 중에서도 우리 몸에서 스스로 합성하지 못하는 필수 아미노산들이 고기에 많이 들어있고요. 네. 그 철분도 저희가 꼭 섭취를 해줘야 되는 영양소 중에 하나예요. 맞아요. 네, 단백질 같은 경우는 근육이나 이런 근골격을 구성하는 데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고 근데 같은 경우는 모자라게 되면 우리 몸에 빈혈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빈혈이 생긴다는 거는 우리 몸 곳곳에 산소 전달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행위거든요. 네. 근데 이 산소라는 게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만들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게 만드는 그런 중요한 거니까 빈혈이 생긴다고 하면 아이들이 성장하는 데도 분명히 방해가 될 수 있어요. 맞아요. 우리 몸에 이제 헤모글로빈, 적혈구가 만들어질 때 철분이 꼭 필요한데 적혈구는 수명이 그렇게 길지가 않잖아요. 한번 만들어지면은 3, 4개월 정도 살다가 죽고 또 새로운 게 만들어져야 되고 하기 때문에 철분은 이제 계속해서 공급을 잘 해줘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잘 보충을 해줘야 된다고 많이들 알고 계세요. 그러면 진짜 고기 안 먹는 우리 친구들 어떤 영양소 결핍이 생길 수 있고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아까 얘기했던 고기의 가장 중요한 영양소인 단백질과 철분이 모자란 상태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근골격을 만드는 단백질이 모자라면 당연히 성장에 방해가 될 수 있고 철분이 모자라게 되면 철결핍성 빈혈이 생기면서 우리 몸에 산소가 전달이 잘 안 되고 그리고 특히 아이들은 성장을 하면서 피가 더 많이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럼 새롭게 피를 만드는 양이 모자랄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빈혈이 더 생길 수 있어요. 빈혈이 생기면 몸의 성장이나 모든 세포들의 활동이 떨어지기 때문에 성장도 잘 안 되게 되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증상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고기를 얼마큼 먹어야 될까요? 이게 자료마다 좀 차이는 있어요. 제가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들을 보니까 주로 단백질 양을 기준으로 고기를 먹으라고 해요. 그래서 단백질 양을 기준으로 했을 때 고기를 얼마나 먹어야 되냐?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은 돌 전의 아기들은 하루에 필요한 고기 양이 60에서 100g 정도를 목표로 잡으면 돼요. 하루에? 네. 그리고 돌 이후의 아이들도 하루에 한 100g 이상을 먹으면 충분히 먹는다. 100g 정도만 먹으면 된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게 편할 것 같아요. 사실 이게 표를 보면 엄청 복잡하거든요. 그걸 다 외울 수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오히려 거꾸로 부모님 중에 우리 아이가 고기를 안 먹는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100g보다 많이 먹는다고 하면 잘 먹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이 100g이 얼마 안 돼요. 하루에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고기집 가면 요즘 1인분에 120g, 150g 주면 요거 한 덩인데 맞아. 이거를 3등분해서 주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한 끼에 3등분을 하고 근데 이거를 또 구워 익혀 그럼 작아져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정말 필요한 고기량은 그렇게 많지 않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정말 고기를 안 먹는 편식이냐 이걸 생각할 때 이 양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네. 그렇다면 철분 섭취 기준으로 하면 얼마나 먹어야 돼요? 일단은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철분 섭취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유식을 먹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만사가 기준으로 아이 체중 1kg당 1mg의 철분이 필요하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10kg 아이면은 10mg. 네, 하루에? 하루에 그만큼이 필요한 건데 그런데 만사가 아이들은 그렇고 미숙아 아이들은 철분이 더 많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의 한 두세 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최대량은 15mg. 그래요?
최대는 15mg인데 예를 들어서 만사가 출신의 5kg아이는 5mg만 먹으면 되는데 미수가 출신의 5kg짜리 아기면은 10mg을 주셔야 될 수 있어요. 조금 더 먹어야 되네요. 네. 사실은 뭐 체중 1kg당 2에서 4mg을 주라고 되어 있는데 그 정도로 기억하시면 되고, 돌까지는 최대 15mg까지만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돌이 지나서는 한 7에서 10mg 정도 주면 된다. 조금 요구량이 좀 떨어지죠? 네, 그런 차이가 조금 있어요. 그러면 단백질 섭취를 기준으로 했을 때 고기가 100g 정도 하루에 네. 먹으면 된다고 했는데, 그럼 그 100g을 먹으면 철분은 어느 정도 포함이 되나요, 거기에? 우리가 주로 고기를 주실 때 살코기 많이 주시잖아요. 이 살코기 종류 중에 소고기가 철분이 가장 많이 들어서 이유식할 때 소고기부터 소개를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 소고기, 살코기 기준으로 100g에 2mg 정도의 철분이 들었어요. 얼마 안 되네? 얼마 안 되죠. 그러면은 철분제를 무조건 먹어야 되냐? 꼭 그런 건 아닌 게, 일단 첫 번째는 이 분유 먹는 아이들은 분유 안에 철분이 또 들어있어요. 맞아요. 네. 꽤 많이 들어있더라고요. 네, 뭐 제품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 아이들이 이유식을 괜찮게 먹고 분유를 500ml 이상 먹으라고 하는데 500ml 이상의 분유에는 충분한 양의 철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유식 먹을 때 분유 수유량이 줄지 않도록 500ml 이상 먹을 수 있도록 유지하라고 그래서 이렇게 분유를 잘 먹으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구나. 네. 그럼 모유수유는? 그럼 모유수유는 철분제를 먹어야 돼요. 그렇구나. 네. 근데 이 철분제를 언제까지 먹냐? 음식으로 철분을 충분히 흡수할 때까지 먹으라고 하는데, 방금 말씀드린 게 고기로 충분히 안 채우잖아요. 어떻게 채우냐? 다른 식재료들에도 철분이 들어있는 게 꽤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접하는 쌀, 이런 곡물에도 철분이 좀 있고요. 또 요즘 이유식이나 간식으로 많이 드시는 오트밀, 오트밀 중에서도 철분 강화 오트밀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먹으면 철분을 잘 섭취할 수가 있고, 콩 종류, 아니면 시금치 같은 채소류, 이런 거에도 좀 들어있으니까 결과적으로 그냥 골고루 잘 먹으면은 충분히 섭취할 수 있어요. 콩이 되게 좋네요. 콩은 좋은 단백질의 공급원이기도 하고 철분도 들어있고. 네. 문제는 이제 고기 먹는 이유 중에 필수 아미노산이 고기에 들어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콩이나 이런 식물류에는 필수 아미노산이 모자란 부분이 있어서 콩이나 두부로 완전히 대체하기 좀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아까 이제 이유식 시작하는데 모유수유만 하는 아이들 철분제를 좀 먹어야 된다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먹어야 돼요? 철분제를 얼마나 먹는지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일단은 근데 누가 먹어야 되느냐, 그것부터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고기 안 먹는 아이들은, 고기를 정말 안 먹는 편식하는 아이들은 꼭 이유식하는 정도의 어린아이가 아니더라도 철분제를 먹어줘야 돼요. 그리고 완전 모유수유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생후 100일 정도 지나면 철분제 먹기 시작하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때쯤 되면 엄마 뱃속에서 엄마로부터 받아서 태어났던 철분을 다 소모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3개월에서 4개월쯤 됐을 때 철분제를 먹기 시작해라.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아이들은 커가는 때니까 피가 더 만들어져야 되니까, 더 만들어야 되니까 요구량이 더 많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숙 아이들 같은 경우에 조금 더 철분 요구량이 더 많고요. 그리고 정말 심각한 아이들은 빈혈 증상이 있는 아이들, 빈혈 증상을 단순히 뭐 얼굴이 창백하다 이걸로 보는 건 아니고, 어른들 빈혈 생겼을 때 어떤 증상이 나타나죠? 뭐 기운이 좀 없고, 좀 이렇게 의욕도 떨어지고, 식욕도 없고. 맞아요. 네. 그런 어지럽기도 하고. 네. 잠도 안 오고. 맞아요. 네. 그런 게 아기들한테 똑같이 일어나요. 그래요? 잠을 잘 못 자는 아이들 중에 철결핍 있는 아이들도 있고요. 그리고 활동이 많이 떨어지기도 하고, 식욕이 또 떨어지는 아이들도 있고. 근데 왜 우리 어른들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고 얼음 씹어 먹는 분들 빈혈일 수 있다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은 단순히 얼음이 땡기는 게 아니라 이상한 걸 막 먹기도 해요. 화장품을 먹거나 세제 같은 걸 먹거나, 저희가 이걸 피카라고 하는데 이식증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이상한 걸 막 주워 먹는 증상이 생겨요. 그러니까 궁금해서 입에 넣어보는 게 아니라 정말 막 먹어. 그런 증상이 나타났을 때 저희가 이 정도면은 빈혈이 있겠구나 이렇게 진단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정도의 아이들, 그렇게 문제가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철분제를 병원에서 처방받아야 됩니다. 훨씬 더 많이 먹어야 되고, 이건 보통 철분제는 한 3개월 정도 치료 용량으로 먹고 보충 용량으로 이후에 보충을 하게 되고요. 그런 증상까지 가지 않은, 아까 말씀드린 이유식 단계에 있거나 모유수유를 하는 아이거나 미숙 아이거나 고기를 안 먹거나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증상이 없을 때는 철분제를 좀 보충해 주시는 게 좋아요. 철분제의 양은 제품마다 달라요. 맞아요. 몇 cc가 몇 mg인지 다른데, 철분을 하루에 얼마나 먹어야 되는지 이 표를 띄워드릴 테니까요. 이만큼 철분제로 보충을 해주면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여유 있게 철분을 공급해 주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한 가지 걱정은 아까 말해주신 그 빈혈의 증상들 있잖아요. 사실 아이들마다 다르고, 맞아요. 성인도 그런데 그런 증상이 생겼다고 해서 무조건 빈혈을 의심하고 철분제를 먹을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만약 예를 들어서 잠을 잘 안 잔다고 해서 무조건 철분제를 사다 먹일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요즘 조금 잘못된 마케팅이 뭐 잠 잘못 자면 이것 때문입니다.
근데 애들은 원래 잘 못 잤을 맞아. 때가 많고 질환에 의한 결과가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좀 살펴봐야 되고 아이가 뭐 잘 먹는지도 봐야지 잘 크는지도 봐야 되고 정확하게는 간단한 혈액 검사로 되거든요. 그런 검사를 받아서 정말 빈혈이면 치료 받으시고요. 근데 그 정도는 아니고 아이 식습관을 봤을 때 좀 걱정되는 정도다라고 하면 철분제 보충은 하셔도 충분합니다. 왜냐면 어른들 같은 경우는 철분제 먹었을 때 변비 걸리거나 그런 배 아프거나 하는 부작용이 심해서 맞아요. 임산부 분들 중에서도 못 드시는 분들 맞아요, 계시잖아요. 맞아요. 근데 소화는 다행히 철분제를 먹었을 때 소화기관에 생기는 부작용이 되게 적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다행이다. 네, 그래서 좀 부담 없이 보충을 해주셔도 될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정말 빈혈이 걱정되신다면은 막 광고나 이런 거 보고 막 사서 먹이시는 것보다는 병원에 가셔가지고 진찰도 해보고 꼭 필요한 경우에는 검사도 좀 해보고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좋겠네요. 그럼요. 그리고 영역 검진할 때도 충분히 여쭤보실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전문가와 충분히 상의하고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우리가 보통 이유식 할 때 제일 먼저 소개해주는 게 소고기잖아요. 네. 다른 건 없을까요? 어떤 고기를 먹는 게 좋을까요? 고기 종류는 사실 어른들이 먹는 고기는 다 줘도 돼요. 예를 들어서 돼지고기? 근데 돼지고기 이유식할 때 좀 나중에 주로 하잖아요. 그거는 옛날에 우리나라 돼지를 키우는 위생이 안 좋았을 때 돼지고기는 무조건 비위생적이다 이런 얘기가 나올 때 생겼던 약간 오해고요. 아, 그렇구나. 네, 의학적으로는 돼지고기 먹어도 되고요. 빨리 먹어도 되는구나. 네, 닭고기도 먹어도 되고 오리고기도 먹어도 되고 양고기도 먹어도 되고 우리가 흔히 먹는 이런 고기들은 주셔도 됩니다. 그렇구나. 대신 위생적으로 조리가 된 걸 주셔야겠죠. 그리고 또 먹어도 되는 게 내장류, 간 같은 거. 곱창? 곱창은 좀 주의해야 돼요. 이건 제가 하려고 했는데 일단 간같이 빨간 것들은 왠지 철분 많을 것 같아. 철분 많아요. 그게 아까 소고기는 100g에 2mg의 철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돼지 간 같은 경우는 100g에 한 18mg 정도 있어요. 거의 10배네? 네, 거의 10배, 9배에서 10배 정도 있기 때문에 철분 섭취를 위해서는 이런 내장도 주시는 게 좋지만 아이들이 싫어할 가능성이 높아요. 써가지고. 안 먹는 어른들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억지로 주실 필요는 없고요. 그런데 제가 곱창은 뭘 말씀드리려고 했냐면 우리가 고기를 아이들한테 줄 때 기름기 많은 건 좀 피하라 그러거든요. 지방질을 다 떼내고 주라고 하고 부위 선택할 때도 마블링 좋은 거 말고 툭불 말고 툭불 말고 2등급 그런 걸 주라고 해요. 고기의 기름에는 좋은 기름도 있지만 안 좋은 기름 성분도 좀 있고 기름기가 많은 고기는 소화가 또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아이들이 좋은 지방을 많이 섭취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이들이 만 3세까지는 뇌 발달을 하면서 지방을 많이 섭취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럴 때 오메가3 같은 걸 많이 먹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고기에는 상대적으로 좀 적어가지고 그렇죠. 그런 걸로 지방 섭취할 때가 아니다. 다른 걸로 많이 섭취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방질은 최대한 피해야 되는데 곱창은 거의 기름덩어리라서 좀 질기기도 해요. 네, 질긴 것도 안 돼요. 그래서 아이들 고기 줄 때 힘줄이나 오돌뼈 같이 못 씹는 것들 빼고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곱창은 기름도 많고 질긴 부위이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주기엔 좀 곤란해요. 네. 근데 보통 우리 그 고기 요리할 때 특히 정성스럽게 한다 할 때 물에 담가가지고 핏물도 빼고 하잖아요. 네네네. 정말 빼야 될까요, 핏물? 영양학적으로는 핏물 빼는 게 오히려 손해가 크죠. 철분이 그만큼 빠지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이유식할 때 핏물 다 빼고 하라고 했다가 최근 지침들은 핏물 빼지 말고 그냥 하라고 바뀌었거든요. 신선한 고기라면. 네, 그렇죠. 근데 오늘 주제는 사실 편식에 대한 얘기니까 아이들이 고기를 싫어하는 원인들이 여러 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이런 고기의 육향, 냄새가 싫을 수 있죠. 그런 경우에는 핏물을 빼서 주시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편식하는 아이들 중에 식재료의 다양한 면을 보고 취향하고 있잖아요. 네, 막 시각적으로 예민한 아이가 있고 맛이나 냄새, 식감 약간 좀 거칠거칠하니까 고기가 그런 것 때문에 좀 걸러는 그런 애들도 있고 다양하죠. 그래서 아이가 뭘 잘 안 먹을 때 아이의 성향을 좀 파악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무조건 안 먹는다고 막 억지로 먹이는 게 아니고 왜 안 먹나 보면은 만약에 시각적으로 처음부터 아예 손이 안 간다. 그러면은 고기의 형태나 색깔 같은 걸 좀 감춰주는 다른 방식으로 요리를 해주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식재료가 막 섞일 수 있는 전 종류라든지 아니면은 색깔로 가릴 수 있는 카레 아니면 아예 덮을 수 있는 김밥이나 맞아요. 만두 이런 거 그런 요리들이 좀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만약에 평소에 좀 좋아하는 식재료나 아니면 어떤 형태의 요리가 있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주면 되겠네요. 네, 그런 식으로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 또 이제 식감이 예민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게 대부분 질기거나 거칠거칠한 푸석푸석한 걸 싫어하는 게 크기 때문에 촉촉하고 부드럽게 요리해 주는 게 되게 좋을 수 있어요. 저는 주로 사용하는 게 얌력밥솥. 맞죠. 일반적인 얌력밥솥 말고도 전기 밥솥으로도 충분히 할 수가 있으니까 기능이 되게 다양하잖아요. 그걸로 하면은 조리 시간도 짧아져요. 예를 들어 수육을 한다 해도 40분 이렇게 끓여야 될 거를 20분만 해도 엄청 부드럽고. 사태가 지방질이 없어서 사실 아이들한테 주기 되게 좋은데 근데 그게 그냥 삶아서는 좀 질겨서 애들이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얌력밥솥으로 저희 가족 메뉴예요. 맞아요. 예전에는 뭐 갈비찜도 먹고 이런 거 먹었는데 되게 기름지고 그리고 일단 좀 비싸잖아요. 갈비가.
근데 사태는 뭐 그거에 비하면 훨씬 저렴해요. 웬만한 돼지고기랑 비슷한 것 같아요, 가격이. 지방이 적어서 건강하기도 하고 맛도 좋아요. 그리고 압력밥솥으로 조리하면 굉장히 부드럽고. 근데 만약에 그렇게 했는데도 좀 질게 한다 그러면 제가 쓰는 방법 중에 하나는 근육에 이제 결이 있으니까 결에 수직이 되게 맞아. 그렇게 해서 이제 좀 얇게 잘라주면은 이게 부드럽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대패 목살이나 이런 샤브샤브 고기 같은 것들이 맞아요. 기름기 많이 없는 것들은 오히려 아기들한테 주기 더 좋을 수도 있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대패 고기들이 몇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뭐 구매해가지고 냉동실에 넣어놓으면 조금씩 꺼내서 쓰기도 좋고 요리하는 시간도 금방 맞아요. 되니까 그래서 그것도 잘 이용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 식감이 또 문제가 되는 게 이유식 단계 아이들이 이유식 이제 중기에서 후기 넘어가나 이렇게 단계 넘어갈 때 힘들어하거든요. 근데 좀 커지니까 덩어리 커지니까. 그럴 때 제가 말씀드리는 방법은 중기에서 후기가 넘어가기 힘들다 그러면 중기 사이즈 재료하고 후기 사이즈 재료 같이 한 다음에 섞어서 줘라. 점점 큰 사이즈를 비중을 늘려가면서 좀 익숙해질 수 있게 익숙해질 수 있게 아기들한테 줘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활용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기도 종류가 많잖아요. 구할 수 있는 게. 만약에 소고기를 안 먹는다 그러면 돼지고기나 닭고기를 좀 먼저 준다던가 뭐 오리고기도 있고 양고기도 있고 저 애들 양고기 되게 잘 먹잖아요. 엄청 좋아하죠. 왠지 냄새가 나서 안 먹을 줄 알았는데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오히려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의 선입견이 거기서 참 신기했어요. 그리고 제가 편식하는 아이들을 부모님한테 항상 말씀드리는 게 아이들한테 야 이거 몸에 좋으니까 잘 먹어 이렇게 강요하지 말고 엄마 아빠가 먼저 맛있게 먹으라고 말씀드리거든요. 맞아요. 그게 되게 중요해요. 맞아요. 저도 얼마 전에 그걸 느낀 게 운동하면서 아침 식사로 삶은 계란이랑 닭가슴살 먹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이제 애들은 그게 퍽퍽하니까 잘 안 먹을 줄 알고 애들 거 준비 안 하고 제 것만 이렇게 해가지고 먹었어요. 근데 그랬더니 애들이 왜 아빠만 고기 먹어요? 나도 고기 주세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이게 좀 질기고 별 맛도 안 나니까 별로 안 좋아하겠지 하고 그냥 조금씩 줬는데 제 걸 다 먹는 거예요. 내가 먹는 게 너무 맛있어 보였나 봐. 가끔 그래서 그런 방법을 좀 쓰기도 해요. 일부러 좀 싫어하는 재료는 일부러 안 줘요. 그리고 엄마랑 아빠만 먹어 맛있게. 그러면 은근히 관심을 갖더라고요. 맞아요. 그게 되게 중요한 편식 치료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활용해 보시는 게 되게 좋습니다. 네, 이렇게 아이들이 성장할 때 고기가 굉장히 중요한 영양분을 공급하는 식재료인데 이거를 안 먹어서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저희가 이제 모든 걸 다 해결해 드릴 수는 없겠지만 여기서 힌트를 좀 얻어가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고기가 성장에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는 고기를 안 드시는 스님들도 하시거든요. 동자승들 나오는 다큐멘터리 보면 이 스님들이 고기 요리를 해주실 때가 있어요. 뭐 햄버거 해주시고 맞아. 그거 보신 적 있죠? 나 짤 봤어. 그 스님이 말씀하신 게 아이들을 성장할 때 고기가 필요하니까 아이들에게는 고기를 해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애들 성장에 중요한 게 고기 섭취이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 고기 섭취에 대해서 또 신경 쓰시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최근에 우리나라에도 채식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었잖아요. 그런 분들이 자녀를 키우실 때 이제 여러 고민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그 부분도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채식주의자 분들이 아이에게 채식만 할 때 어떤 걸 유의해야 되는지 이 점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드리는 기회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에도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맛있는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영상을 준비해서 보여드릴 테니까요. 다음 영상도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